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간고사 볼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죠? 예, 중간고사 좀 시험 보시는데 뭐 시험 보는 것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만 줌 주소가 그 줌이 이제 그게 안 돼서 들어오질 못해서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하여간 그 11시까지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도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만 하여간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울리지도 않고 예 그냥 그 12시를 깜빡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12시 30분에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 보고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가서 단 몇 분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배웠지만 하여간 뭐 그분들만 출석하고 저기 시험 치신 분들 출석 안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분들 다 출석으로 처리하겠고 예,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다 그 지혜와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시험을 무사히 다 치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시험 감독이 비록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다 그 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다 그렇게 그 부정행위 없이 다 이렇게 시험을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중간고사는 예, 그 성적 그대로 내도록 하겠고 모든 분을 다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것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지 예, 생각을 하면 제가 뭐 그 전에 하여간 뭐 그 메일도 다 보내고 제가 막 누누이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 수업 시간에 하여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놓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저기 다음 주 이제 그 목요일에 우리 수요일제 기말고사잖아요. 목요일에 이제 이사를 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수업 딱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이사 날짜도 일부러 그 수업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뭐 이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전화하고 막 그래야 될 일들이 많아요. 신경 쓰고 그래야 될 일이 많아서 예,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너무 그 죄송한 예, 그런 이제 그 이유고요. 예, 개인적인 이유인데 너무 죄송한 이유고 예, 하여간 뭐 여러분들께 좀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젠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지만 다 그 지혜와 저기 능력들을 또 순발력을 발휘하셔서 예,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다 시험 이렇게 무사히 다 치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뭐 기말고사는 이렇게 정상대로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뭐 하여간 이런 일은 잘 없는 일인데, 예, 하여간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지 그 시간이 지금 40대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20대도 좀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으시겠습니다만 30대, 40대,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40대가 되니까 시간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예, 그런 생각이 좀 예, 많이 듭니다.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뭐 그 너무 이렇게 죄송하고요. 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르겠다는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오늘 이제 8주차의 중간고사를 치렀고요. 오늘 이제 9주차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부터 예, 기말고사 이제 범위이니까 예, 기말고사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기 이번 주 일요일에 7월 11일이죠. 예, 그때까지 여러분들 과제 내시는 것 예,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개 모으는 거 있죠? 개인 과제. 예, 국어 어문 교정 틀린 것 30개를 모으는 예, 과제를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수업 9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글 맞춤 45항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열거, 의존명사, 띄어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 말들은 띄어쓴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예를 보시면 국장 겸 과장, 예, 그 다음에 열 내지 스물, 그 다음에 청군 대 백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그 이어주는 것 있죠. 이런 말들은 앞뒤에 다 띄어쓰네요. 이것도 다 의존명사입니다. 겸, 내지, 대 이런 것도 다 의존명사인데 앞뒤에 다 띄어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자, 내지가 무슨 뜻인가요? 열 내지 스물이라는 것은 열에서부터 스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나 스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의 뜻이 두 가지예요. 열에서 스물, 그 다음에 열이나 스물. 예,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하여간 뭐 두 가지 뜻 예,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군, 대, 백군 이런 식으로 겸, 내지, 대 이런 것들은 다 앞뒤 다 띄어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런 거는 앞에 그 전미사로도 그 사용되는 들을 보면서도 배웠죠. 예, 그러니까 들 같은 경우나 등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그 등등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앞에 말과 띄어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 및 이사들, 밑도 앞뒤다 띄어 쓰는군요. 그 다음에 사과, 배, 귤 등등도 의존명사니까 띄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 등속, 예, 등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띄어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등지, 그와 같은 그런 지역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띄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국장 겸 과장의 경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겸이라는 것은 과장을 겸한 국장이란 뜻이에요. 과장을 겸한 국장, 예, 국장이 과장을 겸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겸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타동사처럼 사용이 되고 과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예,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한문 구조에서는 겸이 뒤에 과장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국어에서는 뽕도 딸 겸 임도 볼 겸 에서처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사용되는 의존명사로 다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겸도 뽕도 딸 겸 이렇게 할 때도 딸과 겸 예, 띄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 겸 과장 이렇게 할 때도 예, 국장과 과장 그 사이를 다 띄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중국 그 겸자가 중국어의 사용과 그 다음에 한국어의 사용이 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한국어에서는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띄어쓰기 앞뒤다 띄어쓴다. 예,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열내지 스물, 자, 내지, 및, 겸, 예, 대 이런 말 들어가면 앞뒤다 띄어 쓰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열내지 스물 뒤에 게 맞습니다. 띄어 쓰신 거예요. 앞뒤로 띄어 쓰신 것.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예, 등 같은 경우에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상, 걸상, 띄고 등이 있다라고 쓴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6항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음절 단어 띄어쓰기. 제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였을 수 있다. 연이어 나타날 적에 붙였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그 원래 그 띄고 때 띄고 그 띄고 곧 이런 식으로 적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 그때와 그곳을 이렇게 단음절로 그 하나 그다음에 때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글자씩 돼 있는 게 단음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때 그곳 이러면 연이어 4개가 나타난 거네요. 이렇게 하면 좀 다 띄면은 좀 미용상에 좀 그 텍스트 미용상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못생겨지잖아요, 글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글자 두 글자씩 붙였을 수 있는 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46항이 사실은 이제 뭐 다 띄어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죠. 예, 편한데 요 46항 때문에 좀 더 헷갈려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음절로 된 것은 이렇게 연이어 나타날 적에 그 연이어 나타나는 것도 도대체 몇 개 이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인지 예, 그런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이러면 4글자인데 아래 또 3글자 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지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텍스트 미용상의 문제로 이렇게 단음절로 된 것들은 또 붙였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45항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좀 더 큰 것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것도 4글자네요. 그런데 좀 더와 큰 것을 둘 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말 저말 이것도 4글자인데 이말과 저말 붙여놨고 한입 두입 이것도 예, 2글자씩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박 4일 1박 2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3박과 4일 예, 그거 각각 붙여놓을 수 있고 1박과 2일 그렇게 각각 물론 이제 3박 그과 4일 사이는 띄어놔야 되죠. 그렇지만 두 글자씩 붙였을 수 있다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해설 보시면 이 규정은 단음절인 1번 관용어와 명사, 예,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부사. 1번, 2번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만 1번, 2번이라고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예, 거기 이게 붙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붙였을 수 있는 것 1번 관형사와 명사 붙였을 수 있고요. 2번 부사와 부사 붙였을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 예를 보시면 훨씬 더 큰 새집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이게 더 큰 같은 경우에 이게
더는 뭡니까? 더는 이제 부사예요. 그 다음에 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는 붙였을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새 집은 가능해요. 새 집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와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붙였을 수 있지만 더 큰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세 책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같은 경우도 안 되죠. 예, 더는 부사, 큰은 관형사니까. 그 다음에 이세 같은 경우에도 이도 관형사, 세도 관형사예요.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라고 그렇게 저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붙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음절이라고 다 붙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를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처럼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와 부사인 경우라도 자, 그 다음에 1번 예, 이거는 이제 붙였을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관형어와 관형어는 붙였을 수 없는 이세 같은 것 그런 거 붙였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사와 관형어 예, 이것도 뭐 1번, 2번 표시 안 돼 있습니다만 좀 표시해 주세요. 붙였을 수 없는 경우에요. 부사와 관형사 관형어 예, 즉 더 큰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띄었으며 그 다음에 또 선입니다. 띄었어야만 하는 경우, 붙였을 수 없는 경우, 부사와 부사. 아까 전에 부사와 부사는 붙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부사와 부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붙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래에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부사와 부사 3번 일단 쳐주시고요. 이거는 부사와 부사는 붙였을 수도 있고 붙였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붙였을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를 보시면 더 못 간다. 더와 못을 더도 부사고 못도 부사입니다만 붙였을 수 없네요. 꾀안온다 이렇게 꾀안 예, 둘 다 붙였을 수 없습니다. 늘더 예, 이거 하여간 꾀안도 그렇고 꾀도 부사 안도 부사고요. 늘도 부사 더도 부사예요. 그렇지만 다 붙였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이 다시 3번 예, 그러니까 부사와 부사의 경우에 또 3번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도 3번이었죠. 그러니까 아래 요것도 또 3번입니다. 같은 3번이에요. 의미적 유형이 다른 단어끼리는 붙여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 그러니까 부사와 부사 중이라도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것은 붙여 쓸 수 없다. 자, 위에 예로 다시 올라가실까요? 더 못 간다. 예, 더 못 간다 같은 경우는 더는 예, 그러니까 정도죠. 정도 부사고 못 같은 경우는 부정의 의미를 갖는 그런 부사죠. 그래서 이게 의미적 유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붙였을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꽤 안 온다. 꽤 같은 경우에도 정도고 안 같은 경우에도 안 같은 경우에는 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늘 더 먹는다. 예, 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 예, 시간에 관련된 그런 부사고요. 그 다음에 더 같은 경우는 정도에 관련된 거군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의미적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붙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붙였을 수 있는 것 위에 이제 좀 더 같은 경우 좀 더 같은 경우는 붙였을 수 있군요. 좀 더 같은 경우는 좀도 예, 그것도 정도, 더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붙였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적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부사와 부사라도 붙였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보시면 맞은 것을 표하시오. 자, 한 개. 이렇게 두 글자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두 글자가 나왔을 때는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예, 이런 경우에는 띄어야겠죠. 예, 이거 얘들이 보통 이제 세 글자 이상의 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글자나 세 글자, 네 글자 이상의 예, 그런 단음절만 연속됐을 때 붙여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개 이렇게 두 글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야겠네요. 그래서 한 개, 예, 그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것, 네 것, 내 것, 네 것. 제가 네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발음은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죠. 예. 내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내는 이제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면서 내고요. 그 다음에 내는 원래 우리가 발음하는 입을 조그맣게 벌리면서 얘기하는 내고 예, 그렇지만 이제 하여간 제가 구별상 예, 내 것, 네 것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발음이 하여간 제가 구별상 얘기하는 것이 틀린 발음입니다. 자, 하여간 내 것, 네 것, 네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죠. 예, 이거는 원래 원칙은 뭡니까? 다 쓰는 뒤에 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만 두 글자 두 글자씩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거는 이제 세 글자네요. 세 글자인데, 자, 이게 좀 더는 붙일 수 있나요? 예, 좀 더는 이제 붙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좀과 더는 다 그 정도에 관련된 부사거든요. 그래서 부사와 부사는 붙였을 수 있으니까, 의미적 유형이 비슷한 부사는 붙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큰 요거 앞에 거 맞고요. 당연히 다 띄어쓴 뒤에 것도 맞습니다. 뒤에 게 오히려 원칙이고 앞에 것이 허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은 붙였을 수 없죠. 예, 더 같은 경우는 부사, 그 다음에 큰 같은 경우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붙였을 수가 없습니다.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아래 참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세 책상 보시면 이세 같은 경우가 이거는 이제 관형사와 관형사네요. 관형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죠. 그래서 뒤에 것만 맞습니다. 이 띄고 세 이렇게 붙여쓰는 띄어쓰는 뒤에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책상, 요 더 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부사와 관형사네요. 부사와 관형사는 붙였을 수 없으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못 간다, 더 못 간다 같은 경우에도 부사와 부사이긴 합니다만 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도, 못 같은 경우에는 부정에 관련된 부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띄어 쓰셔야 됩니다. 저기 의미적 유형이 비슷하지 않은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와 부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5페이지 제3절 보조용언에 관한 띄어쓰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글맞춤 47항 보조용언 띄어쓰기를 보시면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쓰는 것도 허용하다. 자, 그럼 이제 보조용언이 무엇이냐? 보조용언에서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보조용언.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용언의 좀 대표적인 형용사보다는 동사가 더 그래도 대표적이니까 용언을 동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동사가 되겠군요. 거기에서 보자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조동사가 되는군요. 즉 영어에 우리가 그 영어 문법 열심히 배우셨죠? 그 영어의 조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국어의 보조 용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조동사를 이제 이루죠. 그렇지만 그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어미를 하나 갖다 붙이고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조동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꺼져간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예를 보시겠습니다. 불이 꺼져간다. 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가다는 무슨 뜻을 나타냅니까? 진행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보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안에다, 이런 식으로 안은 이제 어미, 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보조 동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아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다의 높임말이죠. 아주다, 아들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혜, 즉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 상대방이라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아들이다 같은 경우는 시혜의 뜻으로 혜택을 주는 시혜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릇을 깨트려 버렸다, 어버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이제 단행의 뜻이죠. 단행. 그래서 화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단행의 뜻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 있는 뜻도 있고 영어에 없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그 앞에 불이 꺼져가다 같은 경우는 끄다의 어가다가 합쳐진 거죠. 어라는 그런 본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의 역할을 어가다가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그 가다라든지 내다, 들이다 이런 것은 이거는 실제적인 동사의 뜻은 없어요. 꺼져가다, 가다가 이제 뭐 꺼져가는 게 진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가다라는 고의 뜻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것은 진행의 뜻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동사의 이제 하나의 또 조건은 보조동사가 되는 조건은 뒤에 그 동사가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의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의미가 좀 문법적인 뜻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그래야 보조동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가다, 아내다, 아들이다, 아버리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듯하다, 을 듯하다네요. 을 듯하는 추측의 뜻을 나타내네요. 그 일은 할만하다, 을만하다, 가치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이 될 법하다, 을 법하다라는 것. 이거는 추측의 뜻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비가 올성 쉽다. 이것도 추측의 뜻이고, 잘 아는 척하다. 은척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가장의 뜻이군요.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그 하는 가장무도회 할 때는 얘기하는 가장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보조동사가 붙었을 때, 자, 원래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미용상의 문제로 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동사까지, 그 본동사와 보조동사 연속하면 다 길어지는데, 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짧을 수도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다 띄었으면은 너무, 예, 좀 보기가 좀 싫어지니까, 미용상의 이유로 그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했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띄어쓰고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다 붙여 쓰고 있군요. 이렇게 붙여 쓰는 것, 꺼져가다, 막아내다, 도와드리다, 깨뜨려버리다 등등 이런 식으로 다 붙여 쓰는 것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도. 예, 그렇지만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용어는 1번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언, 그 다음 2번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언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이게 그래서 지않다 있죠. 지않다 부정을 나타내는 지않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지 뒤군요. 지 뒤어서 붙였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가다, 아내다, 아들이다, 어버리다 이런 것들은 다 뒤군요. 그래서 뒤 이런 것들만 붙였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번 하여간 보조동사라고 다 붙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뒤에 붙는 보조용어만 보조동사만 붙였을 수 있다는 것.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 이거는 을 듯하다, 을만하다, 을법하다, 을성쉽다, 을척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만 요것만 붙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그 보조동사나 아니면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용어만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 예,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서가 줄어진 형식에서는 뒤에 단어가 보조용어이 아니므로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뒤에 서가 붙을 수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보조동사가 아니에요. 그건 본동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가 만약 붙을 수 있으면 어서처럼 그렇게 서가 붙을 수 있으면 반드시 띄었어야 되고요. 서가 붙을 수 없으면 그건 보조용어니까 그거는 붙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불이 꺼져간다 같은 경우는 불이 꺼져서 가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꺼져서 가다라는 게 물이 어떻게 갑니까? 예, 그러니까 서가 들어가면 가다도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붙였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걸어가다, 예, 걸어가다를 예를 들게요. 걸어가다 같은 경우에는 걷다와 가다가 걸어서 가다가 되죠. 걸어서 가다가 되니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가 예, 그 본동사로 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띄어서 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서자가 붙을 수 없어야 보조 용언이니까 그럴 때만 붙였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겠습니다. 다만 1번 이게 역시 1번, 2번 안 써져 있습니다. 1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앞말에 좌가 붙거나 2번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3번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쓴다. 그래서 보조용어이라고 다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또 띄어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잘도 노라만 나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예, 이게 노라만에 노라나다죠. 아나다인데 이거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아나다인데 노라만 이런 식으로 앞에 앞말에 조사가 붙었군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도 보고 어보다 이거는 이제 try to의 뜻이죠. 시행의 뜻이죠. 시행. 예, 시행의 뜻인데 책을 읽어도 보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어보다라는 게 예, 그게 이제 앞말에 어에 도가 붙었군요. 조사.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써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노라만 나다를 붙였을 수 없고요. 반드시 띄었어야 되고요. 읽어도와 보고를 붙였을 수 없고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자, 이게 덤벼들다라는 게 덤비다와 들다가 합쳐진 합성동사예요. 그 다음에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떠내려가다가
뜨다와 그 다음에 내리다와 가다가 합쳐진 무려 3개가 합쳐진 합성동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성동사인 경우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조용어까지 결합시키면 너무 길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띄어써 줘야 됩니다. 덤벼들어 뛰고 보아라, 떠내려가 뛰고 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가 올 듯도 하다, 요 아래에는 그러니까 올 리을 듯하다죠. 예, 듯하다인데 그 듯하다 사이에 중간에 조사가 파고 들어갔군요. 그래서 비가 올 듯도 하다, 이런 식으로 듯에 도가 붙었습니다. 이럴 땐 앞뒤에다 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잘난 체를 하다, 체하다 사이에 르이 파고 들었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다, 이렇게 앞뒤에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그 보조용어는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붙여 쓰는 그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붙여 쓰는 것도 다 붙여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3가지 경우에는 또 반드시 또 띄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또 예외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외의 예외가 생겨가지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요 3가지는 꼭 반드시 띄어 써야 되니까, 예, 붙여 그 쓰는 경우 중에 띄어 쓰는, 예, 그런 예외의 예외가 생겨가지고 다시 원칙으로 원래로 돌아간, 예,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외도 외우기 힘든데 예외의 예외까지 알아야 되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 맞춤법이 거의 국어 문법의 한국어 문법의 총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요 규정을 이해할 수가 있지. 예, 그냥 맹탕 그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그 뭐 맨땅에 헤딩하기로 이렇게 읽어서는 이게 이 규정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뭐 무슨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지,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당히 좀, 예, 그 심오한, 예,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고,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동사인 경우는 보조용어는 쓰지 않는다. 본용어니 합성동사인 경우는 덤벼들어 보아라,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경우 해설을 좀 하고 있군요. 자, 예를 보시면 값을 물어만 보고, 이거는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네요. 그 다음에 밀어내 버렸다, 이거는 합성동사인 경우. 그 다음에 잡아매 둔다, 잡다와 매다가 합쳐진 합성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매달아 놓는다, 매다와 달다가 합쳐진 합성동사. 집어넣어 두다, 집다와 넣다가 합쳐진 합성동사. 그 다음에 이건 4개의 예는 합성동사에 관련된 예고요. 아는 체를 한다, 비가 올 듯도 하다, 믿을 만은 하다라는 것은 바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이네요. 예, 이런 경우에도 다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예, 그 다음 번 보시면, 그러나 단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어의 뒤에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붙였을 수 있다. 자, 요거는 지금 아까 전에 합성동사일 경우에는 그 앞에 본용어니 합성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합성동사라도 한 글자씩 이루어진 합성동사가 띄어 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한 글자씩 이루어진 합성동사, 그래서 2글자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띄었을 길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붙였을 수 있다는 거 예외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합성 동사일 경우에는, 본용어니 합성 동사일 경우에는 또 띄었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예외인데, 예, 거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합성 동사일 경우에는 또 다른절 경우에는 또 붙였을 수 있다라는 예외, 요렇게 3개의 예외가 이제 합쳐진 그 연속이 돼 있는, 예, 그런 그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하여간 좀 어려워요. 예, 어렵고.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나가버렸다 했죠. 이건 나다와 가다거든요. 그 다음에 빛나 보이다, 빛과 나다. 그 다음에 손대본다, 손과 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합성동사가 빛은 이제 명사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나다가 합쳐서 명사와 동사가 합쳐져도 이걸 합성동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매두다, 잡다와 매다, 이거는 이제 동사와 동사네요. 이제 합성동사 이루어졌는데, 요런데 합성동사는 무조건 띄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한 글자씩일 때, 그래서 2글자밖에 안 될 경우에는 뒤에 말과 또 그 보조용어가 붙였을 수 있다라는 예외가 되는
그런 그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 저기 설명 없이 들으면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예, 이거 정말 이거 이해하면 정말 천재입니다. 예, 그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참 예외까지 있으니까 참 어려운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앞에 보조용언만을 붙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억해 둘 만하다 라는 식으로 이 보면 자, 이번에는 보조용언이 이제 연속이 되는 경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해 두다라는 게 이게 기억해 둘 만하다는 어두다와 을만하다가 연속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둘 만하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억해 다시 쓰겠습니다. 기억해 둘만 하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는 이제 쓰지 않아 좀 짧게 썼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여기에 어두다가 있죠. 어두다. 이거는 이제 보유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을만하다가 있네요. 을만하다. 을만하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가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보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용언이 두 개가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연속이 될 때는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붙였으려면 어디만 붙였을 수 있다?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것 붙였을 수 없고요. 다 붙였을 수 없고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다. 다 띄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둘 요거 붙이고 그 다음에 띄고 을만하다라고 그렇게 붙여 쓰는 건 그거는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읽어볼 만하다 예를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 만하다 이거는 어보다와 을만하다가 연속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보다 같은 경우는 이제 try to 시행의 뜻이고 을만하다는 이제 가치의 뜻인데 이런 경우에도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띄우는 게 원칙이고요.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되어가는 듯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이게 되어가는 듯하다 이거는 어가다 같은 거는 진행의 뜻이고 은듯하다라는 것은 추측의 뜻이죠. 예, 그래가지고 되어가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말을 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만 붙였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 뒤에 말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 보시면 아버리다는 단행이고요. 은채하다 은척하다는 가장이고 아노타 아두다는 보유, 을만하다는 가치, 어보다는 시행, 을듯하다 을법하다는 추측, 안에다 안하다는 완료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뒤에 이거는 붙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원래 다 띄어 쓰는 뒤에 게 원칙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보조동사는 붙였을 수가 있으니까 앞에 것 뒤에 것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이는 잘난 체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거 은채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동사는 붙였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가 붙어서는 보조동사니까 붙였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띄어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게 허용이죠. 둘 다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게 허용이고 뒤에 게 원칙이죠. 붙여 쓴 앞에 게 허용이고 띄어 쓴 뒤에 게 허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 앞에 것에 이제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죠. 그래서 책을 읽어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어보다 사이에 이제 도가 들어가가지고 도가 앞에 거에 붙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만 맞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현성이는 잘난 체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체하다 사이에 르이 파고들었군요. 그래서 뒤에 것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잘난 띄고 체를 띄고 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이 될 법도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요것도 법하다라는 것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될 띄고 법도 띄고 하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합성어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거 합성동사 떠내려가다가 뜨다와 내리다와 가다가 합쳐진 합성동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길어지니까
띄어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띄어서야 됩니다. 떠내려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뒤에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합성 동사라도 두 글자로 그렇게 단음절로 이렇게 연속이 돼가지고 두 글자인 경우에는 또 붙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예외의 그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집을 나가 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요거는 원래 그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요거 좀 칸이 줄이 달라졌습니다만 뒤에 거 띄어쓴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요 한 글자씩에서 두 글자니까 이런 거는 붙였을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앞에 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 뒤에 것 둘 다 맞습니다. 자, 네,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둘만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두다와 을만하다가 연속이 이렇게 그 보조 용언이 연속이 될 경우에는 앞에 것만 붙였을 수 있다. 물론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다 띄어쓴 앞에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둘 만하다 앞에 거 붙여쓴 것, 그 두 번째 맞고요. 이게 그 보기를 1, 2, 3, 4번으로 얘기하자면 1번,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다 붙였었네요. 이건 안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거를 붙였었군요. 이런 경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띄어쓴 1번과 앞에 거만 붙였은 2번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